오늘도 한번 시를 읽으면서 해볼까? 오늘 시집은 한인준 시인의 아름다운 그런데. 늘 그렇듯이 표제시부터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네 거의. 종원, 아름다운 그런데. 없을 것을 위하여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있을 것을 위하여 한밤중에 깨어난 당신이 당신 옆에 놓인 물컵 쪽으로 손을 내저었을 때 목이 마르기 위하여를 문득 나는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람과 배고프기 위하여 밥을 먹는 사람을 뒤바뀌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업원의 말투를 가진 손님이 되는 일과 복도를 만들기 위하여 건물을 짓는 일을, 축구를 하기 위하여 맨션 벽면이 필요한 동네 아이들을, 무릎이 깨지기 위하여 주차장 바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당신이 당신 옆에 놓인 물컵 쪽으로 손을 내저었을 때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서 잠들어 있고 나는 내일이면 다시들 야생화 한 줌을 당신 옆에 씹는 일을 생각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위하여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했다면, TV를 끄기 위하여 TV를 켰어야 했다면, 뒤바뀌는 것을 거꾸로를, 무중력 상태에 떠다니는 오줌방울을 위하여 우주선을 만들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귀엽다고 잠에서 깬 당신은 나에게 예쁘게 말했습니다. 예쁘게 말하기 위하여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다가 그만두었고 이불을 개켜두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다시 이불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없을 것을 위하여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대신은 정말 모르겠어요. 인과율의 반전을 노려하다. 긍정의 한 줄까지 읽어볼까? 오늘의 긍정의 한 줄, 1월 13일. 삶의 균형. 1년 중에는 낮에 못지않게 밤도 많고 낮의 길이에 못지않게 밤의 길이도 존재한다. 행복한 삶도 어두움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슬픔이라는 균형이 없으면 행복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칼 구스타프 융의 말입니다. 늘 운이 좋고 늘 고민하는 일 하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의 햇빛보다 폭풍이 휘몰아친 후에 내리쬐는 햇빛이 더없이 빛나고 고마운 법이다. 힘겨운 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평소에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크고 소중한 법이다. 늘 잘 풀리기만 한다면 결국엔 그게 일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고전화 등락이나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가 없죠. 항상 그래프가 물결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라간 이 상승폭에서 또 쾌락을 느끼는 거니까. 오늘은 책을 보면서 세 권의 책에서 문장을 딱 뽑아봤어요. 존재의 역사에서는 우리 존재의 역사를 돌아보는 첫 단계는 작은 점으로 응축된 에너지에서 기본 입자와 최초의 원자 그리고 별을 만들며 우주로 성장해 나간 과정부터이다. 빅뱅의 시작점을 돌아가 보면 작은 점이 뻥 터지면서 기본 입자와 최초의 원자 그리고 별이 우주로 성장해 나간 과정이 이 존재 역사를 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요. 천진만세는 요새 고민하고 좀 아무래도 책을 읽으면 항상 어느 정도 글쓰기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항상 그냥 생각만 하고 욕심만 부리는데 천진만세에서 그거를 실책하는 느낌으로 봐서
문장이 일단은 단어들을 종이에 적어봐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이는 법. 일단 적어야 되는데 이 일단 적기가 잘 안 돼요. 아직도 대학 시절 때 글 쓰면서 그 스스로를 검열했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일기가 아닌 이상은 그냥 막 써도 아무런 타격이 없는 일기가 아니고서는 뭔가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소설을 딱 쓰려고 하면 내 안에 검열자가 튀어나와서 그거 맞아? 그 근거가 있어? 이런 태클들을 자꾸 걸어요.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자기계발서도 하나 산 거 나중에 그걸 읽어야겠어요. 유연함에 뭐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재밌게 읽고 있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인데 어느 시대에나 증권 분석가들은 시장이 점점 더 불투명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증권시장은 과거 어느 때고 항상 불투명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증권시장이 아닐 것이다. 항상 이전 시대보다 현재 시대에는 더 복잡할 거고 미래 시대는 더더더 복잡할 거니까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과거에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으니까 언제나 불투명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니 불투명하지 않았단 말이 안 돼. 그래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해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또 돈을 벌면은 어쨌든 투자는 하고 싶으니까 지금도 정리하고 다른 걸 살까 고민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책들에서 뽑은 책 속 문장 기록들이었고 아무래도 한동안 뉴스거리를 안 가져왔었는데 혼자서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미리 준비 안 해놓으니까 말할 것도 금방금방 끝나버리고 이게 누가 듣는 사람도 있고 티키타카가 돼야 말을 이어가는데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한두 마디 뱉고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하고 자꾸 말이 끝나버려서 혼잣말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한계가 도달했나봐.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럽게 혼자 떠들어제끼기 위해서 오랜만에 아무뉴스나 읽기 소재를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흰머리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암세포를 막아낸 흔적이다 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흰머리의 기능성이 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흰머리 새치라고 그러죠. 흰머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가끔 거슬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겠어요. 자연스럽게 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그래서 어쨌든 그냥 흰머리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라는 게 있대요. 이 흑색종을 막기 위해서 이 흑색종으로 이제 멜라닌 줄기세포가 죽어가지고 흑색종으로 이제 변이하려는 그거를 미리 막고 이제 흰머리로 바뀌는 그런 강력한 방어 반응일 수 있다고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네이처에 발표한 거니까 신빙성이 높은 논문이겠죠. 네이처는 또 유명하니까. 요거를 시크릿 모드에서는 요약이 안 되네. 에이전트 C를
써서 요약을 해보고 싶었지만 스크릿에서는 안 되네. 아무래도 퍼플렉시티 계정으로 연동하는 거라 그런가? 그러면은 금플렉시티에 들어가서 어시스턴트로 이 페이지를 요약하세요. 요약 부분은 때가 안 돼요. 퍼플렉시티의 요약을 보자면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흑색종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막기 위해서 멜라닌 줄기세포가 스스로 기능을 멈추고 소멸한 방어 흔적일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아니다. 일 수도 있다. MCSCS 이게 멜라닌 줄기세포 분자조야? 발암물질이나 자외선 등으로 인해서 DNA 이중가닥 절단 같은 심한 손상을 받으면 증식을 멈추고 소멸을 한다. 이때 머리카락이 이제 색소를 잃어버려서 흰머리가 되는데, 요게 이제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흑색종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을 세포가 미리 차단을 해버린다. 영양분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좀 먹고 피부암으로 발전하지만, 아예 영양분을 없애버리면은 얘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없기 때문에 암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봐. 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예방은 아니고, 일단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가 봐. 1차 방어선 이런 느낌? 1차 방어선에서 어쨌든 변이를 막으면은 예방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멜라닌 줄기세포가 남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이 흰머리를 없애거나 되돌리겠다는 광고가 안정성하고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시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 방어 장치를 건드릴 수 있어서 주의해라. 그럼 흰머리가 젊은 나이 때 많은 거는 그만큼 피부암의 노출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건가? 스트레스 반응이 심하면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제 추론이 맞는지 물어나 볼까? 멜라닌 줄기세포가 살아남아서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색종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세포를 미리 이 세포의 영양소를 미리 고갈시켜 색종 먹이를 사전에 없애면 암이 예방되고, 영양소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흑색종이 생종이 아니고 흑색종이지. 발병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멜라닌 줄기세포가 손상되면 아예 분화소멸해서 문제될 씨앗 자체를 없애는 것이지, 암이 먹을 걸 암을 굶겨서 예방한다는 게 아니다. 멜라닌 줄기세포는 멜라닌 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급한 역할을 한다. 색소 같은 거를. 오래 살면서 DNA 손상이 많이 쌓일 수가 있는데 이게 흑색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영양분이 아니고 그냥 색소 공급원이 사라져서 머리가 휘어지는 거구나. 송산된 줄기세포 조직을 능동적으로 제거해서 세포 자살을 해갖고 아예 근원을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라고 하네. 그래서 흰머리도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저는 뭐 옛날부터 자연스러운 늙음을 막 추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새치가 있어도 새치 염색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여기서 뭐 흰머리가 더 생기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 멜라닌 줄기세포 소멸을 위해서 방어체계가 열심히 일했구나. 그렇게 보면 되니까. 펄 어비스 붉은 사막으로 성장궤도 재진입하냐. 3월 20일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네. 이게 패키지 게임이었죠. 정식 출시일은 한국 기준으로 3월 20일. 그때도 방송을 한다면은, 근데 뭐 플스 게임이면은 뭐 못하니까 컴퓨터도 구려갖고 될지 모르겠네.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이따가 영상 한번 봐야겠다. 이게 여기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웃겼어. 재무구조는 안정세를 찾았다. 이게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기획기사인가? 그 느낌이 들긴 했어. 이제 여기 투자도 받아야 되고 이걸로 주가도 올리고 싶어서 우리 재무구조 안전해요 이거를 홍보한 게 아닌가. 아니면은 뭐 기자분께서 여기에 애정이 있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혹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런 걸 덧붙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제 뭐 호재가 점점 생기는 구간일 수도 있죠. 주가 보니까 고점 대비 엄청 떨어지긴 했더만. 그래서 좀 끌리긴 하던데.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의 82%. 뭘까? 붉은 사막. 트레일러. 플스 게임이구나. 트레일러는 많이 봐서 플레이 영상은 없겠지. 아직 나오진 않았겠지. 이미 플레이 하신 분들이 있긴 있구나. 요런 거 플레이 영상들이 있네. 나중에 한번 플레이 영상을 봐야겠다. 공식 채널에서의 플레이 영상은 딱히 없나봐. 그건 좀 아쉽네. 이게 개인분들이 플레이한 거라.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봐야겠네. 찾아봐서 괜찮으면은 또 주식을 또 한번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펄 어비스. 그래도 오늘도 4만을 넘지는 못했네. 최고 대비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90% 떨어진 거지. 거래량도 거의 뭐 티도 안 나고, 거래량 10만밖에 안 되고. 잘은 모르지만 한번 재무 또 보면은 연결로 봐야 되나? 연결이나 주재무제표는 똑같나 보다. 순이익 증가했고요. 2년간 분기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와, 이게 뭐야? 순이익 증가율이 2025년 6월에 마이너스 4,600%요. 그러나 정상화 되긴 했네. 재무 상태표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자기자본도 증가했네. 여기는 PER 48배요. 빡세긴 하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 3.56 매수.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야겠네. 아무튼 좀 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가능성을 좀 볼 수도 있겠네. 또 흥미로운 뉴스고요. 역시 과학 뉴스는 항상 흥미로워. 이게 죽은 은하라는 게 더 이상 새로운 별을 생성하지 않는 은하를 죽은 은하라고 한다는데, 그 은하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가스가 필요하다고 하대요. 근데 요 옆에 있는 요 블랙홀 씨가 차가운 가스를 다 빨아먹어 버려갖고 새로운 별을 못 만들게 은하를 굶겨 죽인대요. 아, 요약해줘. 빅뱅 후 30억 년이 지난 은하인 GS10578에서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이 별 생성에 필요한 차가운 가스를 차단해갖고 죽은 은하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죽은 은하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게 나중에 블랙홀에 먹히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뭐 칠레에 있는 무슨 레이더 쪽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대요. 그래서 블랙홀의 굶겨 죽이기 메커니즘, 다른 은하와 격렬한 병합으로 파괴된 게 아니라 평온한 원반 구조를 유지했는데 중심 블랙홀에 의해 서서히 별의 생성이 멈춘 사례다. 우리 은하 옆에 블랙홀 하나 생기면은 무시무시하겠네.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블랙홀에서 가스바람, 중성 가스바람이 블랙홀에서 분출돼가지고 가스를 가열하거나 밀어내서 그 이제 새로운 차가운 가스가 들어오는 유입로를 입구를 막아버렸어. 목구멍을 막아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죽은 은하가 되면은 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죽은 은하가 되면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게 왜 특별한 관측이지? 뭔가 특별한 관측은 아니고 우주의 은하가 어떻게 늙고 죽느냐. 우리 은하도 옆에 블랙홀이 있으면은 요렇게 죽은 은하가 될 수 있다. 그냥 요런 점이 이제 의미 있는 결과다. 천문학자들한테는 우주가 왜 어떤 은하는 계속 별을 만들고 어떤 은하는 일찍 죽느냐 요거 이해하는 게 숙제였는데 요걸로 인해서 어떤 근거가 하나 생겼다. 요게 중요한 건가 봐. 천문학자분들 추측. 요것도 이제 또 문학계도 2026년에 기성 작가들의 또 중견 작가들의 작품들이 복귀를 하고 신인 작가들도 많은 신간이 나온다고 하네요. 외국 작가들 거 번역본들도 신간이 나온다고 하고 은희경 작가의 책들 좋아해가지고 다 사서 봤었는데 이분 마음에 들었던 거는 소년을 위로해줘를 보고서는 이제 푹 빠졌었고 그 다음에는 그 잔잔한 문체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지가 오래돼서 내용 다 까먹었네. 천명관 작가도 10년 만에 장편 소설이 나오고요. 이 천명관 작가 거는 고래가 유명한데 보질 않았어. 은희경 작가도 빛의 과거가 마지막이었구나. 이게 마지막이었네. 외국 작가 것들도 나오고요. 김혜순 시인은 실혼집을 출간할 예정이고 실혼을 아무리 읽어도 시가 이해가 되진 않죠. 23년 노벨문학 수상자인 윤포세의 바임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바임 호텔이 출간을 앞두고 있고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올가 토카르추크의 신작 엠푸사 자연주의 테라피 공포물도 번역 출간 예정이고 줄리언 반스, 베르나르 베르베르, 켄 리우 등 글로벌 베스트 작가 신작 역시도 2026년에 또 나오나 봅니다. 한강 임팩트로 인해서 올해? 2025년 얘기겠지? 26년이 아니라 16년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71만 권이 팔렸다고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71만 권이 팔렸어, 소설이? 작년이겠지? 월평균, 올해 월평균은 뭐 올해 한 달 가지도 않았는데 올해 월평균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책 읽는 인구는 늘어나는 것 같아. 책 구매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읽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지. 요즘엔 웹소설도 많으니까 저도 보태고 있고요. 요건 이제 뻔한 글. 아예 그냥 WHO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렸네. 뭐 듣기로는 자기 전이 아니고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이제 뭐 숙성주는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에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뭐 분분하다고 하더니 그냥 WHO는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 없다고 강조를 했대.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니까 담배도 끊은 지 1년 넘었고 400일 넘었고, 술을 안 마셔가지고 요런 거를 잘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술을 좀 드시는데 뭐 엄청 많이 마시는 건 아니니까. 안 마시면 간 기능이 회복이 시작되고요. 당연하죠.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은 간이 무리를 하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고, 그다음에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마시면 당연히 그 기능을 안 쓰니까 회복을 하겠죠.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뭐 술을 마시면은 활성산소 생성을 늘려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데, 술을 끊으면은 녹에 안 쌓일 테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되고요. 술 먹으면은 뭐 위암, 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안 마시면 완화가 될 거고요. 30일 금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안 마시면은 변하는 거죠. 술은 또 칼로리가 높으니까 영양분은 없고, 안 먹으면은 체중이랑 체지방 변화. 뭐 술을 안 먹어도 결국 과자나 뭐 이런 걸 먹으면 똑같긴 한데, 술도 안 먹고 군것질도 안 하고 해야 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으면은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라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은 뇌 기능이랑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된다. 중단 증상을 주의해라. 요런 내용들이 있네. 요거는 너무 당연한 뉴스지만, 당연한 만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저는 또 술을 굉장히 싫어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는 쪽으로 한번 해봤고요.